예, 증시 이슈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미증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.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. 구매 관리자들 대상으로 사람 뽑을 거냐, 지금 신규 주문 얼마나 들어왔느냐,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, 이거 이제 설문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. 53 기록했습니다. 예상치를 하회했고요. 그러니까 세부 항목을 좀 살펴놓고 보니까 공급업체 인도, 그러니까 배송 속도는 좀 빨라졌어요. 이거는 이제 긍정적이죠. 공급망 문제가 조금은 이제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. 그런데 신규 주문은 5.9%나 빠져서 49.2를 기록했거든요. 그러니까 50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게 중요한데, 이게 이제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리거든요. 보통은 50 이하에서는.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둔해질지도 모르겠다. 이런 해석도 좀 유발하게 되긴 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고용이 2.3% 줄었고 가격도 3.7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,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경기가 좀 확실히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, 이런 신호를 준 건 나쁜 거. 반면에 공급망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 요인이 조금은 진정된 것 같이 보인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는 남겼다. 근데 어쨌든 지표 자체는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나 보다, 이런 걸 이제 보여준 상황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GDP 나우, 아틀란타 GDP 나우, 이거는 실시간 그때그때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률이 이 정도 될 것 같아라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근데 어제 마이너스 2.11%, 그러니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어쩌면 마이너스 1일지도 몰라,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, 오늘 제조업 지수 나오고서 이게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.1까지 내려갔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데이터상으로는 나왔습니다. 이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매일 또 바뀌는 지표라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, 투자자들에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담을 안겨주는 모습, 요게 이제 좀 나왔고요. 근데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또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. 오늘 2.88까지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2.88까지 빠졌는데, 이 수치가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,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겠구나. 그럼 경기 침체 걱정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주식 시장은 또 오히려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, 이제 반면에 이제 국제 유가는 쉽게 잘 안 빠집니다.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리비아에서 생산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,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갔고, 또 하나는 이제 밀 가격인데, 국제 유가 얘기는 제가 잠시 하나 더 할게요. 근데 밀 가격은 급락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밀 가격 한번 추이해 보세요. 거의 1,300달러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은 800달러대까지 밀렸거든요. 그러니까 밀 가격도 이렇게 급락을 하고 주요 이제 원자재 가격도 빠지는데, 지금 국제 유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근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주장까지 나왔냐면 두 가지가 엇갈립니다. 하나는 이제 어제 나온 보도인데, 어젠가 그제 나온 건데, 유가는 결국엔 급격하게 빠질 거다,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유가가 급하게 올라갔을 때 그 위에 폭락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, 그 국제유가 봐라, 장기적으로 계속 영원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. 왜 그러냐면 원유 가지고 장기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이게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무슨 자사주 매입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한테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투기적인 어떤 거래, 선물 거래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을 반대로 바꿔서 먹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급하게 빠지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,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좀 있고요. 근데 오늘 이제 유가가 올라간 거는 그 일부에서 JP모건에서 러시아 제재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3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거든요. 이게 저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고 하면서 오늘은 이제 국제유가가 좀 다른 어떤 원자재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좀 빠지는지 여부가 당분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종목들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빠졌고, 이제 주봉에서 보면 200주선에서 지금 이탈한 상태에서 지난주에 복원을 했는데 오늘 아주 멀찌감치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.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.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7%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줄인 건 다행이긴 한데, 어쨌든 다음 주에 과연 이제 반전할 수 있느냐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나름대로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. 반도체가 자동차, 전자제품, 뭐 이런 PC,
전화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를 상징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제 주가의 흐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. 반면에 이제 GM인데 GM 보시면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고점 저점 낮아지는 추세잖아요. 또 오늘 3% 정도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탄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게 있냐면 GM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2분기는 공급망 문제 때문에 실적에 좀 타격을 받을 것 같다. 그런데 3분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아마 공급망 문제가 좀 해소가 돼서 생산 정상화에 근접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지금의 이 상황이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 공급망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닐까? 뭐 이런 취지의 어떤 기사가 로이터인가 블룸버그인가 하여튼 제가 거기서도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혹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최악의 상황이 좀 넘어간 거 아닌가? 뭐 이런 측면의 어떤 주장도 있어서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낙폭도 줄고 자동차주는 좀 올라가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도 오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나스닥 주봉이거든요. 나스닥은 이제 지난번 이제 2020년 200주 선에서 이제 깨지고 그 다음 주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좀 비슷하죠. 근데 사실 나스닥은 제가 이제 11,300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 선 이미 깨져버렸고 그만큼 무서운 장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200주선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과연 돌릴 수 있을 거냐. 이게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50월선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50월선이 반드시 지지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지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IT 버블 터졌을 때,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게 지지되지 않고 깨져버리면서 그 지점에서 또 엄청나게 큰 폭락이 나타났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선이 방어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향후에 주가가 얼마나 더 무섭게 빠지느냐 아니면 이걸로 일단 끝 이렇게 되느냐 이걸 가늠할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그 S&P 500 이제 주봉인데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상 200주선하고는 좀 여유가 있죠. 3,500이다라는 어떤 마지노선을 아직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주로 빅테크 주들을 가지고 시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더 빠지면 안 된다. 이렇게 봐야겠습니다. 우리도 이제 좀 같이 봐야죠. 차트 본 김에. 제가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 200주선이 삼성전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선이 깨져버렸죠. 예, 좀 지지되고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와서 제가 한동안 이제 달러 차트에서 삼성전자 200주선 지지되는 분위기인가? 뭐 이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뭐 여지없이 깨지면서 엄청나게 깨져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다음 지지선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. 예, 뭐 되게 우리나라 이제 일봉으로 찾아봐야 이제 그렇게 나오는 단계라서.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만 이제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반 삼성전자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이게 200주선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점 대비 35% 빠지면 그 자리가 저점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두 개 다 깨져버렸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잡고 좀 돌리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이선 2,500이 사실은 중요한 자리였어요. 왜냐하면 이제 2011년부터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이게 60월선, 그러니까 60월선, 5년 추세선에선 방어되고 버텨내는 흐름이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런데 그 선에서 이제 그냥 쉽게 깨져버렸죠. 의외로 쉽게 깨져버린 상태에서 지금 120월선, 10년 추세선까지 빠져버렸거든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2,200 후반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온 거죠. 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선 정도에서는 이제 좀 웬만하면 그만 빠지고 주초에 좀 돌리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. 근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는 그 선이 지지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 선에서 지지될 거야 뭐 이런 측면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선마저 깨진다면 이제 무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.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 다 항상 여러분들이 보면서 차트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차트는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본 김에 또 다른 데이터도 보면 이제 신용잔고가 다시 증가됐어요. 그러니까 한동안 쭉 빠졌고 하루에 막 8,400억까지 빠지다가 신용이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니까 시장이 여지없이 다시 때렸잖아요. 그래서 신용잔고가 아마 금요일에 또 다시 좀 많이 이제 빠졌을 것 같은데 네, 신용잔고에 대한 어떤 부담, 요것도 다시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후에 이제 이슈를 정리해 보면, 이제 ECB, 지금 달러화 강세도 중요한 어떤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ECB가 이제 곧 금리를 올릴 텐데, 금리를 올렸을 때,
이제 달러화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.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절반이 유로화잖아요.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돌아갈 거냐. 다음 주에 달러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은 밀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. 이제 뭐 밀 수출에 문제가 되네 만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,300달러까지 갔던 언저리까지 갔던 밀 가격이 지금 800달러대까지 빠졌으니까. 근데 국제유가는 아직은 박스권이죠. 지금 뭐 더 올라갈 거야라는 주장들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허리케인 막 오고 하면서 미국의 시설이 어떻게 되지? 뭐 이런 것들, 다음에 리비아 같은 일부 국가들의 문제,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국제유가는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걱정을 유발할지언정 빠지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의 움직임 계속 봐야 되고, 다음에 시장이 무한 반복되고 있잖아요. 경기 침체 걱정했다가 경기 침체되면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고, 주식시장 올라가면 또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가면서 또 주식시장 또 빠지고, 이런 게 이제 무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 정도가 필요한데,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좀 등장하려면 현재로서는 이제 FMC 회의 때까지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하나 더 추가하자면 LG에너지 솔루션까지, 이게 이제 제가 이걸 표기를 한 게 어제 마감 방송에서 제가 올려드린 게, SK하이닉스가 2018년도 바닥 나올 때 PBR 0.89배에서 바닥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지금 어제로 PBR 0.89까지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도 PBR은 0.77까지 나오던데, 내년도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빼버리고, 당장 보여지는 게 2018년도 바닥 나왔을 때 반도체 이제 그 추세가 꺾였다라고 이제 주장되면서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바닥이 나왔던 자리까지 밀렸거든요. 근데 이거마저 깰 거냐, 아니면 여기서 돌릴 거냐. 주말에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는데, 그거는 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락했잖아요. 3% 정도. 그러니까 하이닉스 빠진 것만큼 빠진 거거든요. 그래서 더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선반영됐다라고 돌아설 거냐,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냐, LG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청산이 시작될 거냐. 그러니까 요 흐름 주초에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120월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하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. 지금은 근처 가지 않고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서, 이런 구도 어떻게 짜지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내용 이제 움직임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